산업용 로봇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게 가정으로 왔는데 주기적으로 로봇을 갖고 와서 오일 가세요. 누가 하겠냐고. 그 전까지 한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고, 그 업체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90% 이상. 모든 산업용 로봇은 이 감속기를 써야 되는 상황. 업체 이름 말씀. 업체 이름은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이 탄생되는 감속기가 전 세계 이제 일본이 독점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국내 기업들도 잘 만들어서 내놓지만 도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는 유선 감속기를 많이 써요. 근데 로봇으로 들어오니까 정밀도나 인버터 취향의 어떤 특성이 서로 이렇게 마찰 운동을 하거든요,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자동차를 타면 한 오일을 뭐 한 10,000km 타면 갈죠. 그거 왜 갈아요? 쇳가루가. 그렇지. 쇳가루가 나와서 그래. 그리고 그 쇳가루가 고와, 아주 고와. 그게 계속 윤활 역할을 한답시고 기어와 맞물려 돌아가는데 계속 그 쇳가루가 있으면 안에 있는 기어들이 내구성이 확 떨어지겠지. 왜? 이게 연마제 역할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차를 오래 타면 이렇게 내가 엑셀을 처음 첫 차 탈 때보다 뒤에 가서 출력이나 토크가 안 나온 이유가 안에 있는 기어들이 많이 닳아서 그렇거든. 소음도 좀 커지고 하는 이유들이 기어들이 닳아서 그래요. 근데 안 닳게 하려고 주기적으로 오일을 교환을 해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로봇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업용 로봇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게 가정으로 왔는데 주기적으로 로봇을 갖고 와서 오일 가세요. 누가 하겠냐고. 그거를. 집에 있는 만약에 가전제품을 예를 들어서 그 세탁기다. 주기적으로 와서 오일 교체해야 되는 거라면, 야, 아마 정수기에 그 필터 가는 것도 그것도 귀찮은데, 주기적으로 이런 어떤 오일 갈고 교체해야 되는 부품이 있다라고 하면 되게 싫을 것 같아요. 왜? 자동차는 그래도 이렇게 내가 끌고 가서 정비소에 맡기면 되는데, 집에 있는 그 무거운 가전을 사람을 불러서 아니면은 가서 한다? 이게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업용 에서도 왜 이런 유선기어를 안 썼냐라고 하면, 기존의 로봇들은 그냥 하이 퀄리티에 그냥 하이 레벨의 정밀도를 원했어. 왜? 계속 반복 운동을 해야 되니까. 아마 이런 자동차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 가서 로봇 돌아가는 거 보고 있으면 그냥 쉬지 않고 일하거든. 근데 거기다가 대고 막 부품을 뭐 물론 교체도 하겠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밀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신뢰도가 무너지거든. 그래서 유선 감속기는 그런 데서 취약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감속비도 이제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1단에서 한 10대 1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2단, 고단으로 가야 되면 3단, 4단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로봇에서 쓰이는 관절 운동에서의 감속비가 높아야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 거의 50대에서 한 100대 1까지를 쓰고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 거기에 유선 감속기를 2단, 3단 쓴다 그러면은 부피도 커지고 부품도 많고 또 신뢰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배제가 됐어. 그냥 아예 안 쓴다라는 개념으로 간 거죠. 그리고 얇아야 됐어. 그랬는데 이게 영원히 그냥 배제될 줄 알았더니 최근 들어서의 어떤 로봇의 어떤 사족 보행이라든지 이런 경향을 보니 저렴해도 빠르게 움직이는 로봇들 뭐 이런 걸 민첩성 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유선기어에 대한 니즈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한번 퍼포먼스 보고 끝, 퍼포먼스 보고 끝 이건 되는데 한 10년씩 5년씩 써야 되는 로봇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 안 맞는 거지 이게. 근데 없으니까 그냥 이거라도 저렴하게 조금 써야 되니까 쓰고 있는 경향. 거의 대부분이 이제 중국 쪽에서 만들어지는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유선 감속기를 쓰는 액추에이터는 1단이거나 2단. 근데 1단일 때는 그냥 약간 모터 내부에 넣어서 얇게 만들어서 한 7.5대 1이나 9대 1, 10대 1 이런 어떤 감속비로서 사족 보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넣어서 쓰는 경우들은 많더라고. 그리고 2단으로 가는 경우 이제 모터 내부에 1단을 넣고 한 단은 모터 바깥으로 내서 2단으로 내는 그런 구조로, 그렇게 해서 조금 감속비의 대역폭을 조금 넓혀서 조금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데, 그래도 두껍다는 거지. 크고 부품도 많고. 전통적으로 써왔던 2단 구조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1단부가
이렇게 얼핏 보면 유선 감속기처럼 생겼지만 그 유선기어처럼 작동은 하지. 근데 엄밀하게는 유선 감속기가 아니라 그냥 일종의 기어 대 기어, 기어열 방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기어가 외부 쪽으로 1단으로 기어 감속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이제 2단부의 감속부가 이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 감속기. 이게 특허가 한 2000년도에 완료가 되는데 그 전까지 한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고 그 업체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90% 이상 그리고 모든 산업용 로봇은 이 감속기를 써야 되는 상황. 업체 이름 말씀. 업체 이름은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어떤 지존 그리고 이제 이 감속기의 특징은 무조건 정밀하게 만든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에서 절대적인 이제 지위를 유지하는데 큰 토크에 강해요. 그래서 소형으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시도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특이한 거는 1단부의 그 기어열 감속, 그냥 유선기어 감속부를 조금 다양하게 감속비를 구현하고 2단부의 감속, 사이클로이드 감속부는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감속비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특징. 그리고 2단부의 사이클로이드 감속부를 고정한 이유는 조금 표준화시켜서 수율이나 조금 생산에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이클로이드가 조금 어려운 감속기의 영역이니까 하고 앞쪽의 기어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가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조를 짠 거. 근데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한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경쟁 업체가 거의 없고 글로벌한 로봇 기업들도 이 회사의 감속기가 없으면 로봇을 못 만들 정도. 그리고 이제 탄성 변형 감속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탄성 변형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기어와 기어는 서로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갈 때의 변형이 없잖아. 근데 이제 탄성 변형 감속기는 내부에 있는 기어가 꿀렁꿀렁 하면서 탄성 변형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조금 정했고 요 감속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전 세계 이제 일본이 독점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이 여기에 감속기를 제법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기업들도 잘 만들어서 내놓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조금 뭐랄까 이게 이 탄성 변형 감속기가 많이 쓰였던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 협동 로봇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협동 로봇 시장도 지금 알다시피 너무 경쟁이 치열하잖아. 그 치킨 게임이 한참 진행 중인 것 같고 이제 그 감속기에 대한 가격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체되어 있지 않나 그 시장 자체가 라는 생각이고 또 요런 감속기가 엄밀하게는 약간 이치수차 감속기라고 보면 돼요. 동일한 어떤 감속비를 사이클로이드 대비 기수가 한 2배 정도 많아야 되니까 동일 직경 대비 이가 작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큰 토크 전달이 안 되고 그 탄성 운동을 하게 하는 어떤 소재의 최소 두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쇠가 꿀렁꿀렁 해야 되니까 그 꿀렁꿀렁함을 만들려면 쇠가 두꺼우면 안 될 거잖아. 그러니까 쇠가 얇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큰 힘 전달에는 엄청 취약하다라는 거. 용처가 되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감속기 또 소형이어야 되면서 또 정밀도를 내야 되고 그래서 협동 로봇에 조금 적합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협동 로봇도 조금 저렴해야 되니까 저렴한 유선기어 감속기를 써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약간 극복을 해가는 그런 모습들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넘어야 될 벽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감속기와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탄성 변형 감속기의 또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유선 감속기를 쓸 정도의 저단의 어떤 감속기를 필요로 하는 시장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감속기가 또 대응이 안 된다는 어떤 단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도 이렇게 이치수차 그러니까 이치수차 감속기이기도 하고 또 치형을 너무 또 크게 만들면 그 운동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탄성 운동이. 그러니까 이빨이 커지면 안 되는 탄성 운동을 못 하니까. 왜냐면은 이빨이 저단기어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치가 한 30대 1 이하로는 제작이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2단 구조의 어떤 사이클로이드가 아니라 그냥 단일 구조, 그냥 사이클로이드로 1단으로 구현하면 안 되나라는 어떤 얘기들이 있어서 1단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그러니까 일반 사이클로이드를 만드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도 이제 정밀한 가공을 베이스로 해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일반 사이클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치와 핀이 다전 물림하는 상태에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가공 정밀도가 올라가야 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한 50대 1 이하는 일반 사이클로이드로는 구현이 어렵다. 그리고 앞서도 탄성 변형 감속기도 얘기했고 지금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어떤 유선 감속기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효율이 높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탄성 변형 구조 감속기나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게 또 큰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로봇에서 강조하는 거는 고도의 어떤 정밀도는 아닌 것 같아요. 효율이 조금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요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이제 감속기로 넘어가서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감속기는 컨주게이트 듀얼 사이클로이드 방식이라고 해서 물림을 극단적으로 낮춰서 효율도 조금 높이고 그리고 제작도 용이하게 해서 정밀도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만약에 뭐 나중에 로봇이 파급적으로 이제 보급이 되면 어떻게든지 수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대응이 되는 감속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 감속기를 조금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저희 이미 이전에 많은 영상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 말씀하시면 아마 머릿속에 다 떠올리실 거예요. 아마 더 자세한 얘기는 기밀사항이라서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떤 감속기의 형태, 그리고 그 감속기들의 어떤 대략적인 어떤 특징, 그리고 장점, 단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진짜 모르던 정보도 좀 많이 알게 됐고요. 일단 2단 구조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랑 저희 감속기가 정확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이런 거에 그냥 만약에 휴머노이드나 어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로봇들은 더 가벼워야 되고 또 더 큰 힘을 내야 되고 또 슬림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도 약간 소프트한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관절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뼈가 이렇게 밖으로 노출되어 있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가깝게 하려면 아무래도 액추에이트 크기는 점점 작아지는데 더 큰 힘은 내야 되고 얇아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는 튼튼해야 되고 단수가 높아지면 안 돼요. 1단, 2단, 3단 이렇게 막 가면 결국은 노출이 되게 돼 있거든요. 로봇을 설계할 때 그거를 줄이려면 1단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감속기를 어떻게든지. 그것도 약간 진짜 스마트폰이랑 비슷한 거고 점점 작아지고 경량하게 뭐 성능은 더 그래요. 그러려면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이런 어떤 감속기의 종류들도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오늘 이렇게 소개한 것처럼 그렇게 종류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무조건 1단으로 가야 된다는 조건이면 아까 2단 구조의 탄성 변형, 2단 구조의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힘을 내야 된다면 탄성 변형 구조의 감속기도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감속비의 대역폭도 넓었으면 좋겠대. 뭐 예를 들면 10대 1 이하는 유선기가 감속기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감속비를 1단에서 구현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한 100대 1까지 감속비가 구현되는, 근데 일반 사이클로이드는 또 50대 이상은 어렵고, 우리가 이게 설계하던 개발자들이라든지 앞으로 로봇을 출시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야 되는 사람들이 뭔가 선택의 폭이 너무 좁은 게 답답하다는 거죠.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선택의 폭이 없는 감속기 안에서도 종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종. 동일하게 사이클로이드 구조처럼 보이지만 은밀하게는 완전 다른 구조다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출시하게 될 제품들도 감속비가 11대 1부터 시작하니까 효과적으로 시장에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좀 이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정말 이렇게 감속기에 진심인 회사인데 저희가 이제 어떤 감속기만 놓고 보면 탁월한 어떤 기술과 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성능의 감속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감속기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속기와 모터와 결합되어 있는 액추에이터도 필요로 할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뒤에 모터 드라이브라든지 어떤 엔코더라든지 하나로 뭉쳐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액추에이터가 있으면 그냥 로봇 다리면 로봇 다리 관절만 연결하면 되는 그런 형태의 부품들을 실제로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개발하고 나아갈 거다. 근데 계속 조금 혁신에 혁신을 가할 거예요. 왜냐면 모터는 저희가 이제 어떤 모터를 개발하든 어떤 모터와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하든 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감속기를 자유자재로 설계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큰 강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액추에이터에도 우리는 설계가 대응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